일본은 10년째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고금리 정책에도 일본은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느새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는 4%, 5%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환전한 다음 미국의 달러로 예적금을 넣어두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엔달러 환율 변동을 고려하여도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매우 크다 보니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캐리 트레이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남편은 밖에서 돈 벌어오고 그 돈을 집에서 아내가 굴리는데 그들이 이러한 투자를 즐겨 하다 보니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말까지 생긴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박씨 와이프 정도 되겠습니다. 일본의 저금리는 이제 돌이키기도 어렵고 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엔화 유출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면 일본 정부 스스로도 발행하는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항상 경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엔화 팔고 달러 사서 미국 자산 사주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저금리로 유동성을 풀어댈 때에는 달러가 넘쳐나니 좋고 고금리로 유동성을 흡수할 때에는 이처럼 전 세계에서 달러를 찾아대니 또 좋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도 좋은 것이라는 말이 먹히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나라 부동산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년째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더더욱 금리를 올려서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도 2% 수준입니다. 금리 차를 이용한 투자, 앞서 말씀드린 캐리 트레이드를 한다고 볼 때 단순 무식하게 계산하면 100만 원이면 2만 원 정도 차이지만 기업과 국가적인 단위로 가면 수천억, 몇 조까지도 수익과 손실이 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자산보다는 달러 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 요즘 달러 가격이 비싸니 달러 환차익은 덤입니다. 대표적인 원화 자산은 한국 부동산, 한국 주식이 있으며 대표적인 달러 자산은 미국 주식입니다. 어플로 터치 몇 번이면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 너무 쉬운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국장보다 미장, 한국 주식장보다 미국 주식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장은 워낙 폐쇄적인 공간이다 보니 국장은 하면 바보라는 인식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근로소득 모으고 주식으로 돈 벌어서 결국 부동산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화 자산의 상대적인 평가가 박하다 보니 부동산도 펌핑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벌어질수록 우리나라 부동산도 평가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일본은 이제 노후 은퇴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가며 많은 분들이 은퇴를 서두르고 계십니다. 부동산을 통한 은퇴 대비 투자처로 농지연금이 있습니다. 집을 팔고 받는 게 주택연금, 땅 팔고 받는 게 농지연금입니다. 꼭 농사꾼이 아니어도 가능해서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노후 준비로 귀농박람회, 은퇴박람회를 다니시기도 하지만 절박한 마음은 높은 수익률, 안전마진 보장과 같은 문구에 속기 쉽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코인 사기에 휘둘리는 거 보면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수록 딱 3일만 참아보세요. 3일 참는 게 30년 노후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돈이 좀 더 있는 분들은 땅이 아니라 건물로 눈을 돌리십니다. 10억, 20억짜리 건물에 대출 끼고 세입자 보증금 받고 해서 공동투자니 뭐니 많이들 하시는데요. 10억짜리 건물을 사면 실제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앞뒤는 생략하고 단순 무식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10억짜리 꼬마 빌딩을 하나 매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70%인 7억을 대출로 받고 임차 보증금을 5천 정도 받으면 실투자 금액은 2억대입니다. 여기서 월세를 500만 원씩 받으면 매년 6천만 원을 버니까 수익률이 30% 투자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대출 이자를 5%로 잡으면 이자가 한 달에 300만 원, 살 때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팔 때 양도소득세에 부동산 복비도 있습니다. 만일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면 소송까지 가야 하고 공실이 나서 월세가 깎인다면 건물 가격도 내려갑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일본의 저금리, 미국의 고금리와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고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의 원화 평가 자산에 미칠 영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엔화 약세, 엔화의 유출, 엔화 자산의 평가 절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미국과의 금리 차가 지속된다면 부동산과 주식으로 대표되는 원화 자산의 평가 가치 절하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도 되는 아파트, 사면 안 되는 아파트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현장을 발로 걸으며 가장 정확하고 빠른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